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리나라 TV 라이브 강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 박정환입니다. 경리나라 TV 라이브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사하고서 되게 식곤증이 몰려올 시간에 이렇게 멋진 성장을 위한 강의에 왔다는 걸 너무너무나 응원드리고 이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라이브 강의는 경리법인 1조와 웹캐시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입니다. 매달 경영자분 그리고 실무자분들께 격리회계, CFO 관련해서 멋진 노하우와 지식을 전달드리는 아주 멋진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예진 컨설턴트님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친절한 격리회계 카운셀러 박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CFO 역할처럼 회사의 자금과 회계가 잘 정리되는 맞춤형 경영지원 시스템을 설계하고 격리 업무 실무자 분들께서도 업무를 혼자서도 잘 해내실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오며 고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실무 팁을 함께 공유하며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너무나 멋진 시간을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멋진 강의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리님 흐흐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디오님 기대됩니다. 네. 기대되는 만큼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강의로 진행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질문이나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즉각적으로 해결해 드리고자 저희가 이러한 라이브 강의 형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실무자분들이 궁금하다, 이건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채팅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보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인사 한 번씩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아주 독특합니다. 셰프처럼 효율적으로 경리나라 마법의 5단계. 네. 경리나라 설정 레시피 5단계. 이거 너무나 되게 매력적인 제목인데요. 이 어떠한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할 될까요? 네, 오늘은 마치 요리를 준비하듯이 회사의 재무 시스템을 위한 격리나라를 하나씩 같이 세팅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도 셰프처럼 효율적으로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격리나라를 우리 회사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것도 좋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증빙의 익힘 정도가 상당히 이제 이분하게 익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흑백 요리사를 보신 분들이면은 아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혹시 복장 컨셉이 백 요리사 컨셉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컨셉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네, 백 요리사 컨셉이고 네. 저는 이제 흑 요리사 컨셉으로 저는 이제 그 제야의 고수로서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느꼈던 인사이트로 같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흑백 요리사와 격리회계가 닮은 점 혹시 먼저 조금 기억하시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미션 중에 레스토랑 미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여러 명이서 힘을 합쳐서 예를 들어 몇십 인분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그거 한 번에 만들 수 없으니까 이제 재료를 손질하고 준비하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어 중에 이제 뭐 프랩이라는 용어를 써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랩이 뭐야? 라고 하니까 프랩은 준비 작업을 의미하는 말로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재료를 손질하고 다듬고 이러한 것들을 프랩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밤을 새서 그렇게 재료들을 다듬어 놓고 실제로 음식이 나갈 때에는 이제 뭐 1분 만에 30초 만에 음식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이게 되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격리회계나 CFO 업무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비슷하냐면 저희가 보통 자료를 그때그때 정리해 놓지 않으면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시들고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파악하려고 하면은 냄새도 나고 기억도 안 나죠. 기억도 안 나고 막 썩어 있고 그러한 자료들을 또 다시 보려면은 되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월별로 아니면 주별로 이러한 자료들을 정리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요리에서 프랩이라는 거를 하듯이 나중에는 확인만 하면 되겠는데? 라는 걸로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인사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결산을 준비하고 또는 가결산을 통해서 이제 우리 회사의 어떠한 그 대략적인 성적을 보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안 돼 있는 자료를 정리해 볼까라는 왼쪽으로 생각을 하실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자료를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보자라고 할 것이냐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1년 동안 어떠한 부분을 했느냐에 대한 선택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이 요리할 때 프랩을 하는 부분과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백 요리사님께서 네. 우리가 경리나라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멋진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재료들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도마는 뭘 써야 되고 칼을 뭐를 써야 되느냐, 이건 뭉뚝 썰기를 해야 되느냐, 채를 썰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잘 그렇죠.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커리큘럼은 이제 5단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리 재료 준비하기. 네, 이 부분은 이제 자료 수집 계정 설정하기고요. 두 번째는 셰프와 보조 셰프 역할 분담하기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회사도 요리도 셰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혼자서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역할 분담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직원 등록 및 권한 설정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료 손질 및 손질하기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초기 2월 및 거래처 등록을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레시피에 맞게 재료 배분 조리하기. 이 부분이 이제 용도라는 거를 설정해서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볼 예정이고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가 뭐였죠? 네, 네. 플레이팅입니다. 네, 플레이팅입니다. 네, 플레이팅은 이제 지출결의서와 전자결제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리 준비하듯이 이렇게 5단계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네. 그럼 첫 번째, 1단계. 두둥 이런 효과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리 재료 준비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계정 설정하기란 부제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1단계 요리 재료 준비하기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수집 계정 설정하기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리로 비유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료 수집 계정을 설정하는 작업은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재료를 다 준비해 둬야 하잖아요. 네. 이처럼 회사의 주요 매출과 비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미리미리 모아두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경리나라 프로그램을 쓰는 분들도 계실 테니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넘어가기 전에 자료 네. 수집 계정이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경리나라에는 매출과 매입과 관련된 자료와 비용에 대한 자료들을 카테고리별로 자동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홈택스에서 발생하는 매출, 카드 매출, 온라인 매출 등이 매출에 해당하는 자료이고요. 또 비용 쪽으로는 뭐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같은 자료들이 수집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료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알면 더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우리 회사의 매출과 매입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 하나씩 한 곳에 모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자료 수집 계정 설정을 직접 설정해 볼 건데요. 요리를 위해서 준비하듯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조금 화면이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확대가 가능하실까요? 네,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 확대? 이렇게 하면 좀 확대가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먼저 경리나라 프로그램에서 설정 그리고 자료 수집 계정으로 이동해서 계정 정보를 등록을 할 거예요. 네, 이쪽에서 각 계정을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라든지 공인인증서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홈택스 카드 매출, 온라인 매출, 저희 회사에 있는 그 계정들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정들이 모두 등록이 되면은 자료를 수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먼저 최근 3개월치의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집을 하면은 최근 3개월간 생계환수로 거래한 거래처들이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처들을 수기로 등록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네, 그 이렇게 최근 3개월치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각 탭에서 분기별로 데이터를 모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분기별로 데이터 스크래핑 할 때 조금 팁이 있다고. 네, 조금 더 확대해 주시면은 네. 네, 지금 보시면 네, 매출 생계한서 지금 보시면 각 탭에 판매 뭐 매출 세금계산서 탭, 매입 카드 탭, 매출 카드 탭 이런 데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자료 수집하기가 있어요. 네, 파란 버튼. 네, 자료 수집하기에서 뭐 그 자료 수집에서 전체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그 기간을 분기별로 수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다음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를 3개월 단위씩 끊어가지고 네. 수집을 한번 쭉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지 기존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 올해가 아닌 작년 거까지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저희 다음 단계에 초기 2월이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너무 많은 자료들이 수집이 되면은 저희가 정리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식으로 4월 1일부터 그 분기별로 데이터를 모아주시면 됩니다. 네. 3개월씩 해야 되는 네. 이유가 있나요? 뭐 1년, 2년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최대가 3개월씩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상에 이제 허용된 게 3개월 단위니까 네. 3개월 단위로 가져오면 좋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렇게 수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10월도 한 번 더 돌려주시면은 자료가 빠지지 않게끔 네, 그렇게만 수집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흑 요리사의 노하우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수집을 할 때 3개월 단위로 하다 보면은 이 분기가 넣었는지 빠졌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과거의 걸 가지고 오다 보면. 그래서 저희의 이제 매출, 세금계산서, 카드, 온라인, 해외 매출 어디가 있는지를 쭉 리스트업 하신 다음에 이거는 1분기 가져왔다. 이거는 2분기 가져왔다. 이러한 식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나중에 그 분기가 빠졌나 안 빠졌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자료 수집 체크리스트가 이 위에 있는 체크리스트는 분기예요. 1, 2, 3, 4분기인데 내가 어느 분기를 가져왔고 어느 분기를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보게 체크해 보면 이제 내가 다음에 이런 거 땡겨와야지, 이런 거 스크래핑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락이라던가 아니면 또 중복해서 가져온다거나 뭐 그러한 오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쓰시는 플랫폼이 있을 거예요. 뭐 노션, 이 부분은 저희가 노션으로 정리했는데 노션이건 뭐 엑셀이건 스프레드시트건 뭐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집이 안 되는 부분들은 왜 수집이 안 되는지, 우리 회사에 이런 매출은 없기 때문에 수집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에 이 계정 정보 정리하는 거는 어떠한 부분인가요? 계정 정보 정리하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인증서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아이디 패스워드로 들어가시는 경우는 많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경리나라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등록해가지고 수집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카드 같은 경우, 그리고 네. 여신금융 같은 경우. 근데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만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종이에 수첩에 있거나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노션이라든지 엑셀 스프레드시트, 구글 엑셀이라든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네. 네, 계정 정보를 쭉 정리를 해주세요. 네. 카테고리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주시면은 네. 네. 조금 확대해 보기 네. 네, 해상도가 낮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사이트별로 계정 정보와 패스워드, 아이디 이러한 것들 리스트업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보면서 이제 여기에 관한 이제 권한이나 이러한 것들을 설정해서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주기도 설정하시면 저희의 뭐 온라인 매출 플랫폼이 가장 조금 변동이 많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러한 네.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을 최신화될 수 있다. 네, 이거 관리 안 하면은 계속 예전에 아이디, 패스워드 물어 해서 바꾼 사람을 찾아가야 될 경우도 네, 생깁니다. 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계정이 계속 2차 인증도 있고 뭐 중간중간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특히 온라인 쇼핑몰 매출 있는 분들은 어딘가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계정들과 저희 경영지원 팀에서 써야 되는 계정을 한 곳에 모아주셔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지금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입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보면서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님, 요리로 비유하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온라인 매출이 있다면 세무 탭을 이용하세요. 아, 이 네.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팁인데요. 네, 저희 이제 세무 탭이 있을 거예요. 세무 탭에 저희 세무 대리인을 등록을 해놓으면 네, 저희 온라인 쇼핑몰 계정을 가끔 세무 대리인 분들이 공유를 해달라고 하세요. 네. 부가세 신고할 때나 이런 부분 때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세무 탭에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 탭이 있거든요. 뭔가 저희가 엑셀이라든지 노션이 없다면 그 경리나라의 이 탭을 이용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아, 여기로 넣어놓으면 네. 세무 대리인에게 바로 공유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세무대리인도 요 자료를 보고 아 이거 업데이트 됐네 하고 이거 보시면서 네, 그 세무신고에 참고하셔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탭을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료 수집 계정을 잘 설정해 두시면 네, 마치 요리 재료가 한눈에 보이는 것처럼 네. 회사의 모든 돈 흐름을 한눈에 이제 어디서 발생하는지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네. 재료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설정하는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이 작업이 잘 되어 있어야지 앞으로의 단계도 훨씬 수월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래부터 차근차근. 자, 1단계 여러분들 다 클리어 하셨죠?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네, 두 번째 2단계 셰프와 이제 부셰프의 역할을 분담하기 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떠한 부분인가요? 네,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네, 이번 단계는 셰프와 보조 셰프 역할 분담하기입니다. 네, 요리할 때 한 명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셰프는 요리를 하고 보조 셰프는 재료를 손질하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겠죠.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직원이 모든 정보를 볼 필요는 없고 각자 해야 할 업무에 맞게 필요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직원 등록과 이제 권한 설정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네. 이 부분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회사의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또 하는 중요한 작업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직원 급여 정보를 모두가 볼 수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그리고 이제 통장 잔액이라든지 통장의 거래 내역을 이 사람이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계정을 열어야 되나 할 때 뭘 봐야 되는지 뭘 보면 안 되는지 어떤 것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해두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쓰시는 여러 이제 그 내부적인 업무 그 툴에서도 그 접근 레벨에 따라 가지고 뭐 어느 부분은 경영진까지만 이렇게 접근 권한을 설정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그 격리회계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저희가 정보는 어디까지가 공개가 다 가능한 거고 어디까지는 어느 레벨까지 접근해야 되고 이러한 그 권한 설정이 가능한데 이거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실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실무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빠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경리나라에 직원 정보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정에서 직원 관리로 가시면 그 직원을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다가 이제 그 유형별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4대 보험 들어가시는 분들은 일반 근로자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냥 모든 직원들을 다 신규 입사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신규 입사자 등록으로 해서 네. 일반 근무자 등록, 그리고 이제 뭐 일용 근로자 등록,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자, 뭐 사업 소득자. 네, 이렇게 구분별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카테고리별로 저장이 될 거예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결국에는 네. 이 직원 정보로 인해서 나중에 급여까지 연결되는 거군요. 맞아요. 이렇게 등록하시면 나중에 급여 대장까지, 급여 네. 명세서, 그리고 급여 이체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 정보 등록하시는 건 좀, 무조건 세팅을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좋습니다. 직원 등록 시에는 직원의 정보, 네. 주민등록번호나 메일, 연락처 이러한 기본 정보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맞습니다. 직원 등록을 이렇게 마치면 네. 그 직원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계정에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지출 결의서를 올려야 하는 직원 위주로 사용자 계정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격리날을 쓰지 않아도 되는 직원이라면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직원 등록에만 등록해주세요. 아, 네. 네, 이렇게 사용자 등록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직원 등록을 했으면 사용자 등록에서 이름만 검색해도 그 직원 등록한 부분이 따라올 거예요. 네. 네,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아이디, 어떤 아이디를 쓸 건지 그리고 비밀번호를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사용자 등록이 됩니다. 아, 네. 네. 이제 그 직원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네. 실제로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갖다가 넣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등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격리외계 업무를 수행할 정예 인력들에게 네, 이제 그 역할을 분담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거 네. 너는 부셰프, 너는 뭐 칼질 담당, 그렇죠, 너는 그렇죠. 설거지 네. 이러한 것들을 분배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아, 사실 법인카드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법인카드는 사실 쓴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식으로 권한을 주고 법인카드 쓴 거를 격리날을 통해서 지출결에서 올려가지고 네. 정리를 해라라고 이제 권한을 부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비공식 설문조사 했을 때 법인카드 뭐가 가장 어렵나요? 라고 실무자분과 CFO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건 대표님이 쓰신 법인카드라는 네. 비공식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대표님이 쓰신 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네. 또 바쁘니까 다 물어볼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쓴 사람이 체크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 기본이 바로 이렇게 사용자로 등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업무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저희가 사용자 정보를 등록을 했다면 네. 그 다음은 이제 메뉴별 권한 설정하기인데요. 네. 그 각 사용자 계정에 등록된 직원에게 업무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 보면 저희 직원이 구매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지출 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해야 된다면 되죠. 그 직원에게 구매 관리, 매입 증빙, 카드 증빙 뭐 이런 부분들을 권한을 줘야 아, 되겠고요. 좀 확대해 볼까요? 네. 아, 네, 요 부분에 대해서 O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 이 옆쪽에 가면은 네. 이제 이렇게 온오프 할 수 있는 게 있군요. 네, 인원별로 아하.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드 증빙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열면 모든 카드가 또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안 될 수도 이거는 있죠. 네, 먼저 메뉴를 먼저 이렇게 권한을 열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상세 카드 사용자 그 권한을 카드 관리에서 설정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럼 결국에는 카드 권한을 설정하고 또 네. 카드별로 또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맞아요. 카드별로도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계좌를 이 직원이 어떤 담당 하는 계좌가 있다라고 네. 하면은 그 계좌만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카드별로 설정하는 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카드 증빙 권한도 저희 구매 탭 가시면 네. 카드 제로페이 탭이 있어요. 지출 내역. 네. 네, 사용 내역에 가셔가지고 오른쪽 상단에 이제 3단 바가 있어요. 요걸 클릭하시면 환경 설정 그리고 업무 설정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어떤 카드를 이 사람별로 어떤 카드를 조회하게 할 것인지 네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어떤 카드를 조회할 건지 조회 권한을 줄 수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봐야 되는 것만 열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네. 계좌도 특정 계좌만 조회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네. 네, 요 부분은 이제 금융 탭에 가셔가지고 전 계좌 조회 가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숨어져 있긴 한데요. 3단 바를 관리. 클릭해 주시면 계좌 관리 쪽에 여기서 이제 계좌별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를. 네, 계좌도 조회 권한을 줄 수 있다. 네, 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네. 결국에 이 2단계는 셰프와 보조 셰프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들은 직원들을 저희가 이제 사용자를 이제 구분해 놓고 네. 이제 저희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정보에 접근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한을 설정하는 거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상황에 맞는 권한을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네. 직원마다 역할마다 또 다양한 권한 설정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맞게끔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지금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나중에 세팅하시면서 네.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채팅으로 질문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단계 재료 정리 및 손질하기. 네, 빠밤. 네, 자 초기 2월 및 거래처 등록이라는 건데요. 네,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가요? 네. 이번 단계는 네, 재료 정리 및 손질하기, 미리 네. 손질하기인데요.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재료를 손질해 놓으면 요리가 훨씬 수월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프랩 단계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단계에서는 회사의 기초 재무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거래처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에서 재료 손질을 잘 해놓으면 조리 시간이 단축되는 것처럼 그 회사의 그 기초 데이터를 잘 설정해 두면은 나중에 보고서 작성할 때라든지 업무를 하실 때 간편합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기초의 데이터를 조금 세팅하고 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초기 2월을 먼저 알아볼까요? 네, 초기 2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네, 많이들 초기 2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지? 네, 초기 2월 어려워요. 무섭습니다. 네, 경리나라 데이터 네. 3개년치를 끌고 와가지고 이걸 언제 다 설정하지? 요런 고민을 하신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 초기 2월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리고 갈 건데요. 네. 초기 2월은 작년이나 이전 달의 데이터를 새로운 해나 달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재료에서 이제 재료를 손질하는 것처럼 이거를 잘 해놓으면은 시작부터 흐름이 깨지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3개년 데이터를 다 끌고 오지 않아도 네, 그 시작 시점만 잘 정해놓으면은 매끄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초기 2월 설정하는 방법은 2월 기준일을 먼저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정 탭에서 거래처 관리 화면에서 2월 기준일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2월 기준일은 보통 회계년도 시작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4년이잖아요. 올해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24년 1월 1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1월 1일부터를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이번 달부터 쓰고 싶어 하시면은 뭐 선택에 따라서 지금 뭐죠? 10월 31일로 10월 1일 11월 1일이라든지 이렇게 설정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전 데이터들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넘어올 거예요. 이 업무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가장 고정값으로 되어 있는 1월 1일 기준으로 작년 결산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입력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2월 기준일을 우리가 이렇게 회계년도 시작일로 설정하는 곳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2월 미수금 미지급금 입력하기 관련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2월 기준을 설정하고 거래처별의 작년 말일의 잔액을 2월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거래처 관리 탭에 상단에 보시면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 네. 2월 미수금, 2월 미지급금이라는 이런 항목이 있을 네, 거예요. 탭이 여기를 숫자 0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만약에 매출인데 미수금의 금액이 안 들어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왼쪽에 보시면 매입으로 쭉 잡혀 있죠. 네. 이 부분이 매출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게 안 열려 있는 걸 거예요. 네. 조금만 더 다시 확대를 해주시면은 네, 여기를 네, 다시 네, 네. 설정을 네 확대했습니다. 거래처 상세 정보 수정을 가시면 거기에 이제 그룹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매입 거래처만 체크가 되어 있다면 2월 미지급금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저희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매입이 둘 다 있어서 상계돼야 되는 곳들은 어차피 상계가 됐기 때문에 한 그 금액만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출 거래처인지 매입 거래처인지 잘 선택하신 다음에 2월 미수금 초기 2월 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초기 2월 할 때 어떠한 데이터를 보고해야 되나요? 네. 네, 요 부분은 네. 혹시 들어갔을까요? 좀 네. 뒤에서 그럼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은 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거래처 등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거래처 등록은 저희가 모든 거래처를 한 곳에 정리를 할 건데요. 네. 경리나라에서 수집된 거래처는 이제 홈택스에서 생계안서가 왔다 갔다 한 그 거래처를 기반으로 네. 그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집이 되지 않은 거래처들은 수기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전에 내가 이카운트라든지 아니면 뭐 얼마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쓰다가 경리나라로 넘어오셨다면 그 프로그램에 있는 거래처 정보를 경리나라 쪽에다가 옮겨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거래처 이외에도 우리가 뭔가 관리해야 되는 업체들이 있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자산부채 이런 부분도 거래처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 수기 등록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에 뭔가 더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팁인데 네. 거래처 정보 안에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장 사본 같은 거 있죠. 네, 이거 거래처와 새로 거래하게 되시면 이런 거를 당연히 이제 서로 교환해가지고 생계약서를 끊거나 뭐 계약서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로 뭐 카톡이나 메일에만 보관하지 마시고 나중에 열어봐야 될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쵸. 네, 뭐 압축 파일로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경리나라에 여기다 첨부를 해놓으면은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고 다른 분들도 필요할 때 여기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이러한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쳐져 있는 부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계좌 정보도 등록해서 우리가 이 회사의 계좌 이체하는 그 계좌 있죠. 그 부분을 넣어주시면 계좌 검증까지 되고요. 이 계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까지 되고요. 통장 사본도 바로 옆에 이쁘게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저희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을 넣어 놓을 수가 있고요. 임대차 계약서 넣어 놓으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넣어둘 수도 있고 그 밑에는 담당자 정보인데 이거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을 때 그 세금계산서 수치 담당자 그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이제 작성이 됐다라는 부분이 메일로 발송되는 그 담당자입니다. 요거 옆에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 여기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V 표시 보이게끔 한번 해주시면 계산서 담당자 그쪽 맞습니다. 계산서 담당자에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체크하셔야지 계산서 발행됐을 때 이메일로 갑니다. 이 부분이군요. 네, 계산서 맞습니다. 담당자 이 부분 체크 꼭 하셔야지 이 메일로 간다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네, 맞아요. 한 회사에도 여러 명의 담당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시면 히스토리도 관리되고 지금 통장 여기 거래처 등록 쪽에 보시면 적요가 있어요. 거래처 적요가 있는데 여기 적요에다가 이 회사는 이 거래처는 우리가 매월 말일 조금 잘 안 보이는데 매월 말일 25일 날 그 선 결제를 하면은 세금계산서가 들어온다든지 뭔가 이런 특이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남겨가지고 내 후임자가 오더라도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기록이 되는 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각기 이제 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적어 놓으시면은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하나 궁금증이 있습니다. 초기 2월 할 때 도대체 어떤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 건가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초기 2월 데이터는 거래처별 잔액이 기재되어 있는 결산서가 있어요. 세무조정계산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그때 이제 받으시는 결산서가 있는데 거기에 부속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 부속 명세서를 세무서 사무실에 요청하면은 엑셀이나 PDF로 주실 거예요. 아니면 결산서에 뒤에 붙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책자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미 신고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던 틀리던 일단은 이 금액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로 이렇게 결산서하고 맞춰가지고 시작하셔라 라는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데이터를 잘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요리에 필요한 재료가 다 손질된 상태처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쉬워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3단계까지 왔고요. 다음 벌써 4단계예요. 4단계는 재료 배분 및 조리하기라는 단계군요. 빠밤. 빠밤. 용도 넣기와 계좌 연결하기. 이거 듣기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왜냐하면 결국 조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단계로 넘어가 보면은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이 준비한 재료들을 요리를 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회사 비용 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세우고 이 용도 사용한 용도에 따라서 비용을 잘 배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용도가 뭔가요? 용도가 이제 네. 회계 용어로 흔히 계정 과목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경리나라에서는 용도 설정으로 왜냐면 계정 과목이라고 하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용도, 용 모양 칼이 아니었군요. 네, 용 네. 네. 좋습니다. 네, 용 모양 칼이 아니고요. 네, 네. 계정 과목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 계정 과목. 네. 네. 이 비용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정해두시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정해두시고 경리나라에 세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이 같은 건데도 여러 가지 용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고기는 뭔가 메인 요리에 채소는 국물에 쓰겠다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것처럼 비용을 적절하게 나눠두면 나중에 분석하기도 쉽고 관리도 깔끔해집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약간 카테고리화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만드신 게 있죠. 이 네. 용도 기준표라는 거 뭔가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네, 먼저 용도 기준표를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렇게 정해둔 기준에 따라서 네. 지출을 관리하시면 직원분들도 이거 무슨 용도지 하는 혼란이 또 줄고 그리고 보고서 작성이나 분석할 때도 훨씬 수월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용도 기준표가 없이 경리나라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떤 일이 생기나요? 네. 네. 무서운 일이 생기나요? 네, 일단은 네, 보겠습니다. 네. 어떠한 일이 생기나요? 지출 항목에 네. 혼란이 와요. 네, 그래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같은 지출인데도 같은 음식점에서 먹었는데도 이거는 뭐 접대비, 이거는 복리후생비, 이거 사실 음식점에서 우리가 뭔가 원재료를 사가지고 팔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이런 같은 곳인데도 같은 지출처인데도 직원마다 다 이제 사용하는 그 시점마다 이거는 뭐지?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이제 이건 사무용품인가? 비품인가? 네. 소모품인가? 이렇게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정해 두셔야지 사실 비용이 거기서 한 번 정해 두면은 크게 틀어지지가 않거든요. 사업이 엄청나게 변하지 않는 이상.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처음에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시로 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용도에 대해서 걸리는 거래처 항목들을 같이 정리를 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약간 그 설정되어야 되는 용도들을 좀 설명을 같이 붙여놔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소모품비인데 우리가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쓰는 소모품비면은 이제 소모품비. 근데 이제 공장에서 들어가는 원가에 들어가는 그 소모품비는 이거는 뭐 이제 부재료라든지 약간 네. 이런 걸로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의가 되어 네, 있어야 되는군요.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한 네. 가지씩. 이건 어디에 쓸 거야? 이건 어디에 쓸 거야? 이건 탕에 넣을 거야? 이거는 꼭 볶을 거야? 이거는 네, 다질 거야. 이런 식으로 네. 정해 두시는 거예요. 기준을. 네. 그리고 이 용도 기준표가 없다면 두 번째로 발생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중복된 용도들이 많이 생겨요. 네. 네.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진 용도가 여기저기 막 생겨나서 왜냐면 혼자 쓰면 괜찮지만 여러 명이 쓰거나 아니면 나 혼자 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네. 같은 의미를 가진 용도가 여기저기 생겨요. 그러면은 나중에 정리할 때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손익보고서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경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접대비도 뭐 여러 가지로 중복되거나 보통 많이 그 하시는 부분이 여비교통비인데 출장비, 뭐 이제 교통비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주유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막 이제 나누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축약을 하시거나 기준을 좀 정해서 네 하시면 나중에 취합이 쉬우실 거예요. 네. 3번도 비슷한 맥락이군요. 네, 보고서 작성 시 어려운 거 그리고 나중에 인수인계 때 제가 만약에 저희 팀원이 새로 왔어요. 이제 그 팀원한테 이 업무를 시켜야 되는데 네. 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업무를 위임할 때 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죠. 자, 옆에 앉아봐. 내가 네.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것에서는 아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되는 게 용도 기준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새로운 담당자한테 인수인계 할 때도 기준이 네. 없으면 여러 번 설명해야 되니까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효율성 있게 경리나라 데이터를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이 용도 기준표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근데 뭐 회사에서 내가 쓰려고 만들 때에는 이렇게 디자인 작업을 하기는 또 힘드실 거예요. 네, 저는 엑셀로 해가지고 네. 좀 틀을 많이 늘려놨어요. 네, 그리고 그 필요 없는 거는 뒤쪽에 좀 접어놓고. 네, 맞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이제 경리나라 용도 기준표라고 해가지고 매입, 여기 매출 이러한 식으로 조금 나눠서 볼 수 네. 있는 것들을 쭉 여기는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어떤 것들은 접대비라고 하자. 네, 어떤 것들은 뭐라고 하자. 이러한 부분들을 네,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 회사가 어떠한 계정 과목, 어떠한 용도로 쓰는구나. 우리 회사에 그 가장 많이 나가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 나중에 복리후생비도 있고 뭐 갑자기 식대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죠. 회의비가 등장하기도 하고 되게 많은 게 등장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경리나라에서 내가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우리 회사에 맞는 기준이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세팅하는 것들이 바로 4단계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 네. 용도 기준표에 각 탭별로 설정하시는 것도 네. 되게 또 하나의 팁이고요. 네, 용도 네. 기준표 이거 네. 만들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거 뭐 어떻게 공유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아, 네. 저희 그 강의 마지막에 공유에 받아보실 수 아하, 있는 네. 팁을 전달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가능하군요. 네. 네, 강의 마지막까지 있어야 된답니다. 네. 네.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전략인가요? 아, 네. 전략입니다. 네,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용도 넣기 및 계좌 연결하기예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이 부분은 용도 기준표를 활용해서 이제 뭔가 설정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경리나라에 용도 설정하는 거 혹시 요거 안 들어갔을까요? 아, 이거는 그럼 네. 예, 흑 요리사인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용도 기준표가 있으면은 이제 저희한테 많은 경리에게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세금 계산서가 들어오고 우리가 발급한 것도 있고 뭐 카드 내역도 들어오고 많은 내역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거는 이게 무슨 용도다, 계정 과목이다. 아, 이 카드 쓴 거는 복리후생비야. 이 카드 쓴 거는 뭐 유류비야. 이 카드 쓴 거는 이거는 뭐 경상연구개발비야. 이렇게 넣는 것들이 이 네. 용도 넣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도 넣기는 조금 확대해 보면은 네, 여기에 보면은 용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네. 용도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매출, 매입 또는 비용 용도에 맞춰 가지고 넣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이것들을 저희가 계좌 연결하기는 뭐냐면은 이 용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증빙이죠. 세금 계산서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그 다음에 수반되는 거는 통장에서 어떠한 액션이 일어납니다. 이게 연관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하면은 그 돈이 언젠간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돈이 언젠가는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어떠한 세금 계산서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필요한데, 네, 이 연결이 바로 이 계좌 연결하기고요. 아마 하시는 분들은 뭐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초 사용자분들이 오늘 처음 보신다라는 가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세금 계산서 탭에 보면은 여기 설명드릴게요. 불이 꺼져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약간 파란불이 켜져 있는 게 있어요. 이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 왠지 마음이 안심스럽죠. 네. 이 파란불이 이제 켜져 있다는 것들이 계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불이 켜져 있지 않는 것들이 계좌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이제 경리나라 쓰시면 눌러보시면은 비슷한 날짜에 뭐 동일한 금액에 비슷한 기간에 이러한 것들의 조회를 많이 해줘요. 그 중에서 맞는 카드 내역을 누르면은 이렇게 어떠한 카드로 연결되었는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네. 여기서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한 건이 조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납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 세금 계산서와 이 돈 나간 거와 두 개가 연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경리나라에서 주요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는 이 용도 넣기와 그리고 저희 통장에서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연결하기 이 두 가지가 가장 조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리를 안 하시면 요리가 안 돼요. 네, 이 조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거 있을까요? 네. 경리나라의 설정 탭 가시면 네,
사용 용도 설정, 환경 설정에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매출 매입, 계좌 입금 이렇게 여기 그 항목별로 용도를 다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 용도를 이쪽에서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도를 이제 뭐 매출세금 계산서, 매입세금 계산서 이런 데다가 용도를 설정한 용도를 입력을 하고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계좌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용도를 설정하고 용도 기준표에 따라서 설정하고 연결하기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파란불로 들어가서 완료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증빙이 어떤 계좌로 입금됐는지 어떤 계좌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좌 다음 부분에 이제 계좌에서는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를 네, 보여드릴게요. 조금 빠르게 진행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계환서에서 매출 생계환서에서 발행한 매출을 기록하고 입금된 계좌 내역에서 해당 매출을 확인할 수 있게 설정을 해두면 입금 내역과 매출이 자동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서로. 여기가 연결된 거군요. 네, 서로 연결이 돼서 출금 내역에 비고란에 이건 어떤 세금 계산서가 돈이 들어온 겁니다. 라고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딱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된 창을 클릭을 해보면 세금 계산서가 바로 뜹니다. 출금 내역에서. 저 네. 입금 내역이나 출금 내역에서. 음,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생계환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거래처라는 걸로 공통된 분모로 묶이는 거기 때문에 네. 자동으로 미수미지급금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네. 제가 설명드리면은 이제 저희 그 미수금 미지급금 관리하는데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 세금 계산서 돈 들어온 거 쓰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누락 없이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초기월 하셨죠? 그게 이제 기초를 세팅하는 거고요. 세금 계산서가 우리가 매출을 발행했다고 하는 거는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들어온 거는 이제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잘 기록을 해놓으면은 결국에 그 남은 잔액이 저희의 미수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용도를 넣고 그 다음에 통장하고 연결하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제대로 했다. 누락 없이 했다라고 하면은 미수금 미지급금은 자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로 미수금 미지급금도 자동으로 관리가 되고요. 미수금 보고서, 미지급금 보고서에서도 우리 전체의 미수금 미지급금이 얼마인지라는 것들 또는 개별적으로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면은 자, 2월 잔액이 있죠. 2월 잔액이라고 하는 것들이 초기 2월로 내가 넣었을 때 여기에 들어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1월 1일이면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들,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것들, 그리고 수금액은 돈 들어온 것들, 그리고 미수잔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돈, 남아있는 돈, 네, 이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떠 있는 그 잔액들은 저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돈이 들어온 거, 그러니까 이제 선수금인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인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매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는지, 발행을 해야 되지는 않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 미지급금 매입 세금 계산서에서도 만약에 마이너스로 떠 있다. 얘네들은 정말 예의주시를 해주셔야 돼요. 매입 세금 계산서에서는 매입 세금 계산서 매입 그 미지급 원장에 마이너스로 떠 있으면은 우리가 돈은 줬는데 증빙을 못 받은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부가세 공제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난 아이들을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돈 먼저 보내주면은 우리 세금 계산서 끊어줄게라고 하는 저희 매입처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뭐 어떠한 사유간에 돈을 먼저 보내줬는데 매입 세금 계산서를 저희도 받는 걸 깜빡하고 그쪽에도 주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부가세 이제 공제를 받을 때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적어도 월별로는 이러한 미수금 미지급금을 보면서 플러스가 늘었나? 아니면 혹시 미지급에 마이너스가 있지는 않나?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가셔야 된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용도를 더욱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네, 팁 3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팁은 용도를 잘 설정해 두시면 매달 고정적인 비용과 변동하는 비용을 월별 손익 보고서에서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중간중간 이제 월별로 비어있는 용도 균일하게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셔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매한 용어보다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기타 비용 같은 애매한 용도는 자칫하면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특히나 경리나라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용도가 애매한 용도가 뭐냐면 매입이라고만 달려있는 친구, 그리고 기타 비용이라고 달려있는 친구, 또는 매출로만 달려있는 친구. 네, 이런 것들은 어떠한 구분으로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저희가 나중에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걸로 가공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팁은 추가로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경리나라엔 프로젝트 현장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더 세밀하게 재료 배분이 가능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매출과 비용을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메뉴마다 필요한 재료를 나눠서 네. 요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프로젝트 관리하기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강의한 게 있으니 한번 그거는 네, 이전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미숙님께서 용도 기준표 제공해 주시나요? 라고 했는데, 네, 마지막에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 제공받으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에엄마 K님께서 프로그램 부팅 시 자동으로 자료 수집될 수 있게 설정하는 기능이 혹시 있나요? 아, 매일 하는 업무인데 자동으로 네. 수집될 것도 같아서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네. 설정 부분 가시면요. 자료 수집 계정 설정에서, 이게 웹 버전에도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증빙 자료 수집에서 수집 계정 관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네, 그쪽에서, 이 부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업무 설정? 네. 만약에 없는 것 지금 같네요. 네. 지금 웹 버전을 쓰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아직 업데이트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예전에 이제 웹 버전 이전에 설치 버전을 쓰신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설정해서 하는 기능이 있죠. 네, 설치 버전, 네. 이전 버전에서는 시간을 설정해가지고 하루에 뭐 3번은 이 시간에 무조건 자동으로 돌려줘 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로그인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불러와지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네. 지금 웹 버전에는 이 기능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개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이러한 그 고객의 목소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5단계로 갈 거고요. 5단계는 이제 저희 이제 요리를 다 완성했어요. 네. 이제 그러면은 플레이팅이네요. 그렇죠. 아, 중요하죠. 네. 네, 맛있게 보여야지 또 음식이 맛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출결의서와 전자결제 한번 설명을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 네, 네. 맞군요. 네, 저희가 모든 재료를 다듬고 요리를 한 뒤에 마지막으로 멋지게 플레이팅하는 순간인데요. 준비한 요리를 이거 보일까요? 네. 네, 예쁘게 담듯이 회사의 네. 지출도 한눈에 보기 쉽게 관리하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좋습니다. 이제 지출결의서와 전자결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지출결의서와 전자결제는 회사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경리나라가 웹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무료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해서 자금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승인을 거쳐서 공식적인 절차로 남길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웹 버전에도 기능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애엄마 김미숙님께서 3시에 줌 수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3시 안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네. 만약에 지금 중간에 오신 분들은 여기 드릴게요. 요 화면을 지금 캡처해 주세요. 요 네. 화면 캡처하셔서 이 박예진 컨설턴트님의 오픈 채팅 링크니까 이쪽으로 캡처하셔서 여기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은 네. 네. 저희가 컨설턴트님이 전달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링크로 그 문의 남겨주시면은 이쪽으로 용도 기준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캡처 하셨죠? 다시 네.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경리나라에서 네. 직을 작성하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출결의서가 쉽게 말하면 이 돈을 어디에 썼다라는 회사의 영수증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증빙 역할은 할 수가 없고요. 영수증 같은 거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나라에는 이제 지출결의서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작성한 것만 볼 수 있게끔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도 결제가 가능해요. 전자결제 승인이라든지 알림이 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나 외부에서 편리하게 결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이체까지 연동을 해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한번 꼭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경리나라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을 하려면은 네. 여기 보면 이제 지출결의서 조회 권한 이 환경 설정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전체 공개, 관리자의 비공개 여러 가지 공개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출결의서를 네, 본인만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이것도 있고요. 한번 확대해 주시면은 네. 네, 먼저 지출결의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면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전자결제 사용이 5%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지출결의서 탭에서 업무 설정 그 3단바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전자결제 사용을 ON으로 바꾸시면은 전자결제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은 지출결의서 권한도 네,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럼 네. 전자결제 절차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자결제 승인 절차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네. 작성한 지출결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방법으로 해서 전자결제를 통해서 승인 절차를 거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출에 대한 게 사전품이라든지 그 결제 라인을 설정하셔가지고 대표님이라든지 경영지원팀에다가 결제 요청을 해가지고 결제 승인 난 거 기준으로 이체가 되듯이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네, 여기 전자결제와 결제함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결제가 올라온 것들을 볼 수 있군요. 네. 네, 그래서 뭐 휴가 신청서, 품위서, 뭐 네. 지출결의서 이러한 것들을 결제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모바일 앱까지 경리나라 모바일 어플이 있는데 요걸 설치해 주시면 카톡으로도 전자결제가 작성됐다고 나한테 이제 작성됐으니 승인해주세요라는 카톡 알림이 자동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결제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승인하거나 반려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를 기다리거나 지출 내역을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편리한 거는 이 지출결의서를 어플로도 이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그 어플에다가 공인인증서도 설정해 두시면은 이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체와 확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은행 뱅킹 사이트에 따로 들어가서 금액을 다시 검토할 필요 없이 원래 출금되면은 이게 출금된 게 뭐였지 하고 지출결의서 이제 수기로 있으면 이거 다 들쳐가지고 요거구나 해가지고 기록 남기고 전표 치시고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을 텐데 경리나라로 하게 되시면 출금 내역에 그냥 그 지출결의서가 갖다 붙어버립니다. 네. 네, 한번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 부분이 네, 맞습니다. 네. 확대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가 돈이 나갔어요. 결의서를 통해서 돈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출금 내역에서 이제 수집을 해올 때 그 결의서랑 같이 연결돼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된 결의서 그리고 그 관련된 세금계산서 증빙들이 이제 출금 내역에 다 따라 붙기 때문에 따로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지출결의서나 증빙자료를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고, 네, 이 부분이 그대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장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출 결의의 절차를 네. 뭐 노션이나 슬랙이나 플로우나 이러한 내부적인 업무 툴로 해서 거기다가 뭐 신청해서 올리고 뭐 댓글로 확인하고 이러한 방식을 많이들 쓰고 계세요. 네. 근데 뭐 초창기다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규모를 갖추고 조금 체계를 갖추려면은 이러한 부분이 이제 결제라는 절차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쓰는 것들이 이러한 효율성을 올리기 위함이고 업무가 한 흐름으로 연결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지출결의서라는 게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지출결의서 통해서 이체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이러한 뒷단의 업무들이 잘 연결되려면 이 경리나라에서 지출결의서를 저희가 룰을 정해서 하는 것들을 네,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것들도 네. 도와주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럼요. 이렇게 네. 관리하시면 정말 네.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지출결의서와 전자결제 기능은 회사의 돈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승인 절차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돕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요리에서 플레이팅이 중요한 이유는 맛뿐만이 아니라 완성된 요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출 내역도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록해둬야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경리나라 5단계 설정법이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5단계를 1시간 동안에 빠르게 습득했고요. 네. 이거는 정말 한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커리큘럼을 1시간 만에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앞부분들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저희가 요리를 하려면 재료를 준비해야 되죠. 재료를 어디에서 공수해 올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그게 이제 자료 수집 계정 설정하기라는 거고요. 우리의 홈택스, 카드, 여신금융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자료를 어디서 땡겨올 것인가라는 부분을 설정하는 단계가 첫 단계고요. 두 번째는 역할을 분담해야 됩니다. 이 업무라는 게, 이 요리라는 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셰프, 보조 셰프, 설거지, 뭐 썰기 담당, 뭐 이렇게 담당들을 나눠야 되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직원을 등록하고 그리고 사용자를 등록하고 권한을 설정하는 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재료를 손질해야 되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프랩이라는 단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작점이 좋아야, 시작점이 딱 맞아야 끝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이월을 해놓고 그리고 우리 거래처를 넣어놓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쓸 때 가장 기초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아무리 내가 중간에 잘해도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실제로 조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까 용도 기준표 생각나시죠? 용도를 설정하고 그리고 통장과 연결하고 그래서 미수금, 미지급금을 확인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플레이팅, 접시에 예쁘게 담아야 되죠. 이러한 것들을 접시에 담을 때에는 우리가 지출 결의와 전자결제 이 두 가지의 절차를 통해서 담으면 된다라고 네, 맞습니다. 하는 것들이 제가 잘 이해했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다섯 잘 가지의 정리해 단계로 주셨네요. 진행하면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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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실무에서 네. 고민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눠볼 건데, 혹시 나누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실무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저희 QR코드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가진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강의 안에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러한 것도 조금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저희 네. 채팅, 오픈 채팅 네. 링크를 통해서 강의에 대해서 좀 응원이나 뭐 이제 피드백을 좀 주시면은 네. 제가 이제 저희 오늘 강의한 거, 요거 사실 요 강의안이 있으면 경리나라 세팅 혼자서도 그냥 쭉 하실 수 있거든요. 아하, 멋지군요.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용도 기준표와 함께 세트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시면은 경리나라 TV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경리나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뭐 한 130명 이상이 모여 계신데 여기에서 들어오셔서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면은 또 박예진 컨설턴트님이 네. 또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주실 거죠.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들어오셔서 이제 많은 사용자분들이 계시니 이제 지식이나 이러한 노하우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빠르게 진행했고 벌써 3시 1분입니다. 오늘 네.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한 내용이 네.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왔으면 좋겠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의 회사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네.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마지막까지 30명 이상 또 40명 네. 이상의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 너무나 맞습니다.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네, 오늘은 저희가 백요리사 또 네. 흑요리사의 컨셉으로 한번 재미있게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네. 저희가 업무가 항상 재미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재미라는 요소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지금 함께 하시는 뭐 실무자분, 대표자분 또는 격리회계 CF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의미와 성장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체계적인 재무 시스템이 갖춰질 때 회사는 네. 더욱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여러분의 곁에 있는 친절한 재무 카운셀러, 경리 카운셀러 박예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채팅창이 아주 조용했는데 오류가 난 건 아니겠죠? 네, 그러게요. 네. 네, 다음에는 저희 또 더욱더 네. 활발한 소통을 기대하고, 네. 만약에 저희가 뭐 시간이나 이런 게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더 좋은 시간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까 이제 저희 그 박예진 컨설턴트님 이 톡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강의를 구상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네, 네. 심영보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름달을 네. 띄워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이 곧 저희의 보람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